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물 장성철입니다. 소물? 아니 저번에 김근식 교수님 나왔을 때 막 거물이 왔다라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나 들으셨구나. 여기 이제 나오면 안 되겠다. 네네. 우리는 나오면은 무슨 뭐 톰과 제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네.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아, 그때 김은식 교수님은 잠깐 왔다 가는 분이라 그렇다고 제가 막 거물이라 그랬고 우리 저 장 교수님은 거인. 됐어요. 사람 인자 붙여드릴게요. 거인. 제가 180도 안 돼요. 아까 루죠? 네. 자,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현 변호사님은 되시는 줄 알았는데. 75밖에 안 돼요. 아, 정말요? 굉장히 커 75 보이시는데. 됐으면 이것도 착시 효과구나. 두 분 밖에서 굉장히 훈훈하게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는 아유, 뭐 상대방한테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오늘 가만히 있을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민주당이 항상 영입 대상 1호로 뽑고 있는. 네. 아, 여기서 공개 영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죠. 항상 얘기합니다. 네네. 때마다. 정치자분들이 이제 네.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이정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아, 이 정도로. 아유, 뭐 그거야 당연히 협상이 가능하죠. 금액의 문제입니까? 네. 소신의 문제인 줄 아니요, 알았는데. 금액의 문제. 금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FA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니까. FA 협상이 가능하죠. 들어가 보죠. 자, 이 대목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이 대목을 현근택 대변인이 뽑아주셨거든요. 자, 갑자기 등장한 자유론, 자유에 대한 의견이 설파됐는데 현 대변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 오늘 최대 이슈니까요. 이분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 자유론에 대한 얘기는 이 논란은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언제 있었던 얘기면 18세기 때. 프랑스 혁명 때. 근대에. 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났을 때 이게 논란이 됐어요. 누구한테 투표권을 주고 누구한테 자유권을 줄 거냐. 1791년에 프랑스 헌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일정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참정권을 줬거든요. 이거 벌써 이제 20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네네네. 200년 전 지금은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죠.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그게 논란이 됐댔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오히려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러면 어디까지 권리를 줄 거냐, 누구한테까지 줄 거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은 뭐 이분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만들어질 때부터 자유권 조항이 있거든요. 12조부터 22조까지 그런데 거기 보면 다 그래요. 모든 국민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어떤 권리를 갖는다 이때. 그 권리와 의무 헌법상에 그렇죠. 그렇게 돼 모든 있다 국민에게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것들이 물론 뒤에 보면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왜 필요한지 모른다. 그다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왜 18세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 지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도 냈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그래도 나름의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옹호하거나 방어를 해요. 나름 해설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가치관, 철학, 네,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학기 때 그 학생들에게 사회계약 그리고 사회계약론, 네. 사회계약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로크부터 때 나옵니까? 네, 네. 홉스, 뭐 루소 이렇게 네. 다 가르쳤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막 하려고 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해보셨어요. 프랑스 죄송합니다. 대혁명의 근세에 나오던 이야기다. 네, 그 정말 어렵게 살던 분들이 자유를 달라 네네. 평등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어도 이 말씀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 이것을 뭐 억지로 옹호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판단과 패턴이 네.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 탓을 해요. 네. 맥락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해명을 해요. 어. 이게 맞는 패턴이냐고요. 정치인의 말은요. 해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 그냥 그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듣는 그 문장 순간 가지고. 이해돼야 한다. 그렇죠. 문장 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그걸 네. 해석을 하면은요. 실패한 메시지다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도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내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자꾸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네. 분이라면 당연히 정제된 얘기를 해야죠. 정제된 본인의 이야기를 말 한다.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까. 조심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야.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그럼 장 교수님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전북대 학생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의 질문은 이렇더라고요. 자, N번방 방지법, 네. 차별금지법 등 네. 지금 국민의힘 자유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들에 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니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N번방 방지법 이 법안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불유쾌한 길어. 실패! 네. 네,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 봐요. 질문이 어려우면 답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답변해 보세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를 중시하기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죠. 잘하셨네요. 어유, 현근택 박수 대변인님 지금 네, 완전히 그 대권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아니 뭐 준비돼 지금 있네. 신나셨다. 지금 막 신나셨다. 말이 그냥 쫙쫙 잘 나오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윤건영 의원은요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이낙연은 이재명 지지, 홍준표는 윤석열 포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청문홍답에 네. 지금 이 대목 때문에 이 청년의 질문이 올라오자 지금 그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의원이 이젠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옹호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네네네. 그동안 보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안 된다, 그렇죠. 윤석열이 된다. 이 그렇죠. 얘기는 또 네, 한 바가 정권 있으니까. 교체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게 있죠. 질문이 그랬죠. 그날도 지각한 거예요. 계속 늦는다 얘기 있었거든요. 또 40분 정도 지각했고 네. 그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 자유 필요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이 어플로 이제 구인구직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 여러분 네네네. 1, 2학년 졸업할 때 되면 2, 3년 내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찌 보면 하루에 3개가 나왔는데 어.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만 걸쳐놓고 있잖아요. 대구의 고문은 네네네. 원래 현직 의원이니까 당연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놀고 있어서 네. 저는 뭐 본인이 여차하면 또 개혁 오지도 않겠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그런 게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본인이 뭘 잘해서 나온 것보다는 정권 교체율이 높고 네네. 그거에 편승해서 그래서 뭐 반문연대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공약이든 뭐 핵심적인 메시지든 네네. 지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핵심적인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라 그러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까지 들어본 게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냥 정권 교체 대의에 찬성하면 99가지 틀려도 한 가지만
가은학까지 네, 달라도 한 가지에 동의하면 그 한 네. 가지라는 게 결국 정권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99가지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그렇게 본다 정들이. 그러면 정권 교체에 동의하니까 다 모여라. 이제 그것만 계속 외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뭔가 채워야 되는데 내용을 자. 그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네. 못 채웠거든요. 앞으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채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네. 듭니다. 오늘 76일 남았으니까 약 2달 반 남은 상황인데 예.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청문홍답에 이제 청년의 질문 윤석열 후보 문제 있다 이게 아까 자유 관련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왜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벌어지느냐 왜 굳이 그 이제 군복을 입고 DMZ를 찾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언급해 주신 구지개발로는 청년들은 좀 놀랐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들어서 자 되겠느냐? 그럼 홍준표 의원의 속내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포기는 아닌 것 같고요. 포기는 아니다. 옹호하기 어렵다. 방어하기 어렵다. 해명해주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설이 너무 터진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자꾸 실수를 하면요, 네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위축이 돼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이 느끼는 거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은 진영에 있는데 내가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말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진영을 떠나서 이런 말실수. 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아까 현 대변인님이 굉장히 이제 이거 여야 모두 네.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럼 후보 교체 가능성 홍준표 그건 의원이 불가능해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지율이 앞에 일자리를 그리면은 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의원들부터 움직일 거예요. 우리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후보 때문에 정권 교체 못해. 후보 후보 바꾸자. 때문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진통제를 맞고 나는 병이 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골마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가 왜 이런 논란을 반복을 할까?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원래 생각이 그래서. 원래 생각이 그래서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세 번째는 실무진들이 준비를 잘 안 해줘서. 실무진의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다 본인 탓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복합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 정 교수님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떠냐? 앞에가 일자면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2자로 왔거든요. 아 그래요? 2자 4에서 사도 있었죠. 4 있었잖아요. 3 있었고 오늘 처음 2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1자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 이건 뭐 너무 뭐 예측이긴 한데 난감한 이야기라. 이건 이제 장 교수님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 장 교수님 보수 진영을 지금 대표하는 그런 평론가신데. 진영이 있죠. 그쪽 진영. 지금 어쨌든 이 후보가 계속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진영 자체가 위축된다. 위축돼요. 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이건 지금 현 대변인님이 뽑아온 키워드니까.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계속 화제입니다. 애초에 등판 계획은 없었다. 우리 아내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럼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경선 때 네. 적당한 시기를 봐가지고 언제 나올지 저희가 좀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등판 계획이 없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죠. 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전날은 또 이렇게 되겠죠.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네. 다음 날은 늦게 들어가서 못 물어봤어요. 그런 기억도 이런 말 하는 나는데. 건 안 좋다니까요. 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니까 무리한 얘기들 하잖아요.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왜 써요? 네. 제2부속실 없앨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세금으로 이 분을 보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격에 맞는 호칭과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겠다? 그럼 밖에 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단추가 잘못 깨지고 실타래가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이걸 딱 그냥 단순하게 끊어야 되는데 계속 부인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냉정한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정료 얘기는 진심이셨을까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대변인보다 아니, 장 교수님이 이게 더 정상적인 센데. 제가 할 생각이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제 말을 네네네. 그대로 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상이죠. 이거를?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인 문제가 언급되거나 부인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거안이나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검증하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필요하면 빠르게 사과하자. 그렇죠. 나와야 진정성 된다. 있게.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팩트 체크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선대위에 있는 분들이나 검증하시는 분들은 팩트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팩트다 아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본인한테 가서 확인해달라는 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어찌 보면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럼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방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계속 딴 얘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논란이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러면 뭐 아예 나오지 말고 아예 뭐 대도 그냥 활동 안 할 수 있어.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요. 부인도 검증 대상인 여론이 그럼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망가지 말고 정면 대응하시라. 저는 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보면 네, 예측해보면.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더 센 조치 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센 조치 사항이 나온다. 영부인 당내에서. 단어 쓰지 말아요. 뭐 제2부속실 없앨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켜보시죠. 궁금한데요. 지금 뭐 장 교수님 기자회견 뭐 한다는 얘기들도 아니, 그 있었잖아요. 정도 수준이 언론에.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뭐 대응팀을 따로 만들.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센 거고. 그럼 뭐 갈라서나요 아예. 아이고. 자, 지금 장 교수님이 그러면 그걸 흰 목도리를 풀어서 자, 내려놓으셨어요. 이재명 아니, 후보로 가시죠. 힌트라도 하나 좀 주셔야지 그래도. 뭐 힌트예요. 그냥 조치를 강구하고 있대요. 강력한 조치다. 네. 자, 뭐 아직은 일단은 추정인데 그건 이제 나오고 나면 또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여기 김근식 교수나 네네. 김병민 대변인 나와가지고 현 변호사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화력이 가장 센 분이 네. 장해찬 특보예요. 네. 장해찬 본부장이죠, 본부장. 네, 본부장. 네. 자, 장해찬 본부장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기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해명을 못 해주네 막 그러고 아, 저는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목적 소리 듣고 이랬죠. 장 교수님 하지만 또 원칙론으로 네. 차근차근 냉정하게 짚는 것도 아니 저는 잘못한 건 무조건 다 예, 잘못했다고 윤석열 생각합니다. 진영을 후보가 떠나서. 올바른 전략을 짜는데 네. 도움을 주는 좋은 일 것이다 진정한 생각을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해봐요. 진정한 네, 지식입니다. 저의 교수님 좀 이따 이재명 후보 비판할 때도 그 자세를 계속 견제해 주세요. 저한테 아, 평가를.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아이고 제가 이게 말하면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떠나실지 몰라요. 왜냐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당대표도 정치인도 선대위를 떠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내홍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바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누구든지 당내 문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건 제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 선대위 내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개선에 없는 사람,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선거 조직이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가 아니고 낙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인가 싶을 정도로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이제는 그만하셔도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이준석 대표는 뭐 거침없이 선대위 현재 상황을 비판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데 둘이 일맥상통한 건 선대위가 지금 문제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장성철 교수님이 요 대목 선대위 문제를 뽑아 오셨는데 자, 지금 윤핵관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저희 시사본부 나왔을 때도 이거는 가상의 존재 아닌가 싶다. 오늘도 윤핵관은 빈집의 도깨비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라고. 라고 지목을 했고. 네, 구체적인 이름은 안 여러 가지, 했지만. 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다. 자중질환이고 지금 한 명은 대표고 한 명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장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좀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자중질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해야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평론은 저 같은 평론가한테 맡기고 그러네요. 자기네들은 당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수습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서로 삿대질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침이네요. 왜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짜고 머리를 맞대할 사람들이 따로 방송에 나와서 서로를 이제 때리고 있느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략통, 전략가, 대선을 그렇죠.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꾀주머니 당원들 이런 저를 데는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 지금 당대표 욕하는 게 그 최고위원이 할 일입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가 더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 현 대변인 이거는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망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오늘 뭐 두 분이 제가 딱 하고 빙의하신 싶은 거예요? 얘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어찌 보면 이렇게 튕겨져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안 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당선된 거는 여론의 힘으로 당선된 거예요. 네. 2030 지지만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당원에서 졌거든요. 근데 당원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대중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정치 교체, 세력 교체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한. 네. 근데 그걸 사실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지세기 때문에. 근데 당내 지금 선대위 그동안 돌아가는 거나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아무도 없어요. 몇 명 그 말고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외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따당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럼 네, 계속 네. 뭐 탄핵해라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지방에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올라오죠. 주말 상관에는 이러한 혼란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걸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이건 초반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어제 방송 나왔습니다만 덩치 큰 항공모함으로 안 된다. 기동 헬기 띄워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압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윤 후보가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님 수습을 할까요?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요. 네네. 김종인 위원장도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조가 6명의 직능별 총괄 본부장 체제가 체제로 돼 중심이에요. 있죠.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전결로 일들을 처리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당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잡으려면 자 본부장급들이 네.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 공동상임 선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해라 네. 라고 해야 이게 선대위의 기강이 바로 잡힌다.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이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그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선대위로 돌아온다 안 온다? OX로 여쭤보겠습니다. 현 대변인. 아니 당연히 안 돌아오죠. X? 지난번에 이제 울산 가서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오면 완전히 빈말한 게 되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 뭐 돌아올 가능성은 장 교수님. 없어요. 당연히 돌아가죠. 왜냐하면은요. 네. 지금 본인이 목적한 게 있습니다. 이번 네. 사태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네. 이 선대위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선대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당연히 당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해야죠. 한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네. 가장이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은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선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선대가 좀 정리되면 제가 한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속내를 비춰봤을 땐 당대표가 선대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네. 상당히 이상하고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전 참여할 것 같다. 자, 또 반박을 좀 하면요. 반박을 하지 합니다. 마세요.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오세요 해야 돼요. 아. 부부간의 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부부가 어려우면은 사실은 그때는 자식들이 나서서. 아들 딸이 중요합니다. 아들 딸이 와서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가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갈 때도 보세요.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뭐 돌아오겠어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대승적인 차원 두 분이 정권 교체를 OX로 위해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이건 두 분 사이에 그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큰 선물 드리는 내기를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겠죠. 자, 시간 남은 동안에 지금 장 교수님께도 지금 좀 내부 사정 암울하다 쓴소리를 하셨는데 공격 기회도 드려야죠. 네.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또 이 주목을 받은 게 모른다라고 했는데 김은혜 의원은 지금 사진 2장을 제시했어요. 모를 수가 있느냐?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논란 아니냐. 뭔가를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행까지 같이 갔잖아요. 해외 순방을 이제 네. 수행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모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가서 세미나도 참여하고 숙식하고 관광도 행사하고. 하고 했는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한 국무총리 후보자 MB 때 누구더라? 그 김태형. 박연차 씨 뭐 김태형.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 나와가지고 네네네. 후보자에 사퇴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될 분의 거짓말은요. 이거는 후보 자격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특검 받아들이셔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주셨으니까 현대 네. 의원님 하나는 그 네. 이제 사진 관련 논란에 대해서 후보 입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양쪽 다 특검을 하겠대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첫 번째 이제 아냐 모르냐 부분은 이제 네. 토론회 부분은 뭐 2009년 일이고 토론회 그거는 나갔다고 하는 건 아닌 것 세미나니까 같고 모를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보였습니다. 2015년에 이제 호주 방문 갔다 네네. 그 정도 열 몇 명이 갔는데 시장 시절이고 모를 수 있느냐 있는데 일반 여행하고 이렇게 관광이 아니죠. 이렇게 공적으로 가는 건 좀 다릅니다. 순방이죠. 또 시장 뭐 비서실장이나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같이도 밥 먹고 이렇게 했지만 수행 같이 간 사람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 논란이 됐던 거는 어느 정도 친밀하냐 대장동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사실 그게 말이 맞다면 미리 말씀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때 2015년도에 호주 세미나 할 때 같이 갔었습니다. 수행했던 네, 저 이 수행했습니다. 기억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분이 수행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그런 기억력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되시려고 아니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 수행이라는 거는 수행 비서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나 네네네.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는데 이분은 산하 기관에 따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보기에 뭐 그걸 기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특검 얘기는요.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으로 가자. 네.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특검이 상설특검법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개별특검법으로 가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그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는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논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장 교수님 입장은 어떠셔요? 저는요, 이게 뭐 일반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가지고 빨리 그냥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상설 특검 하자 그러면은 빨리 그럼 김경호 원내대표랑 합의 보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상설특검은 법이 따로 이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따로 네. 만들 필요 없고요. 상정할 필요도 아니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 상설특검법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검 나왔을 임명에 때 대해서 먼저 합의를 상설특검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럼 우리도 좋다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게 다른 속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빠르니까. 그러니까 특검 임명이라든지 이런 네. 절차들을 다 합의 보면 되잖아요. 있는 안 법인데 하시잖아요. 있는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안 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네.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특검 못 하는데 못해요. 민주당은 자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시면 어때요, 그냥? 아니, 그냥 그거 만약에 해요. 네. 날 했으면 또 날치기 했다고. 그렇게 여야 하겠죠. 합의 안 됐다, 네. 날치겠다. 그동안 많이 했으면서 뭐 이거 아니, 한 번 그래도 더 이게 해요. 특검 가지고 날치기 했으면 당장 지금 선거구만 그동안 나오겠죠. 많이 했으면서 네. 여기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현재 시간 이게 우리가 생방송이라 네. 제가 속보를 못 보니까 네. 이 회동이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는데 지금 오늘 오찬 회동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끝나셨어요. 끝나셨대요? 네. 그래서 드디어 원팀이다. 네. 자, 이거 좀 희소식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 네. 합류합니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 있어요. 윤 얼마나 후보에게 달려 있다?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야지. 그냥 뭐 참여하든지 말든지라든지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집에도 찾아가고 사무실도 찾아가가지고 절실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마음이 움직이지. 네네. 경선 때 그렇게 싸웠는데 그냥 전화 몇 번 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함을 표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삼고초려를 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네. 이런 조언 주셨어요. 자, 이번에 원팀 된 것에 대해서 내부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계속 언론에서도 왜 같이 안 하냐 이 얘기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역할을 할 것 같고 이제 26일인가요? 아마 국가비전위원회 출범하면 같이 맡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석으로 누가 갔냐? 네. 오영훈 비서실장이 갔다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전에 이제 이낙연 그러니까요. 후보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랑 가느냐가. 그럼 어쨌든 뭐 지금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이제 누구죠? 윤영찬 의원이 오셨는데 그건 원래 윤영찬 이제 의원. 있으니까. 저는 아마 오영훈 의원도 배려하고 이낙연
후보도 배려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서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에게 네. 좀 선대위 높은 자리 좀 주세요. 가장 아, 강력하게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상징적인 네. 분들이죠 두 분이. 서른 의원도 이렇게 포옹까지는 했는데 아니 그때 눈빛을 보세요. 이게 눈의 시선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네. 왜 이재명 후보가 나를 껴안고 그러지? 아, 이런 표정 분석인가요? 네. 표정 분석. 그래도 그런 노력을 표정이었어요. 하는 거죠. 네.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 윤석열 후보는 뭐 전화 몇 번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부럽다고 완전히 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부럽다고 했잖아요. 현재 부러운데 다음 주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각설하고 조금 특이한 시간이었어요. 자 장해찬 저 본부장님 다음 주에 복귀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 2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